2021년 새해 비대면으로 열렸던 CES가 끝났습니다. 당연히 여러 회사들에서 많은 제품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 철저히 주관적으로 재미있는 제품 혹은 의미 있는 기술 7개를 뽑아봤습니다. LG의 OLED EVO, LG 울트라파인 OLED 프로, 미니 LED, 마이크로 LED, TCL의 넥스트 페이퍼, 에이수스의 프로아트 포터블 모니터, 마지막으로는 델의 에일리언웨어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컬러 스케일의 블루입니다. 첫 번째, LG의 OLED EVO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G의 새 OLED TV 패널인데요. 기존 패널보다 더 밝아지고 색영역도 넓어졌다고 해요. LG가 만든 TV형 OLED, 보통 이제 대형 OLED라고 하는데 여기 쓰이는 기술이 WOLED라는 기술입니다. WOLED는 모든 소자가 흰색 빛을 내고요. 근데 이러면 이건 흑백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래서 흰색 위에다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컬러 필터를 씌워가지고 흰색 안에는 원래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중에 빨간색만 건져서 쓰고 그 중에 초록색만 건져서 쓰고 그 중에 파란색만 건져서 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컬러 필터가 빛을 거르는 채다. 뭐 색깔이 들어가 있는 유리 아니면 색깔이 들어가 있는 셀로판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LG WOLED의 픽셀 하나를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흰색 빛을 내는데 이 흰색 빛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파란색 빛을 내는 소자랑 노란색 빛을 내는 소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흰색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다 들어가 있다더니 왜 파란색, 노란색만 쓰는 거냐? 이 노란색 안에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노란색 빛을 낸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소자가 무지개에서 빨주, 노초까지의 빛을 전부 다 내고 있고요. 이 중에서 빨간색이랑 초록색을 건져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빨간색이랑 초록색을 아까 그 빨주, 노초에서 뽑아오다 보니까 순수한 빨간색, 순수한 초록색을 뽑기가 어려워요. 빨간색을 보여주고 싶은데 빨간색에 주황색, 노란색, 막 초록색 이게 약간씩 섞여 있고 또 초록색을 뽑고 싶은데 초록색에도 또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이 약간씩 섞여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디스플레이 용어로 얘기하면 색영역이 좁은 겁니다. 색영역이 넓은 디스플레이는 더 순수한 빨간색, 더 순수한 초록색, 더 순수한 파란색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색영역이 넓은 디스플레이는 원하면 색영역이 좁은 디스플레이가 낼 수 있는 색을 다 흉내낼 수 있고요. 반대로 색영역이 좁은 디스플레이는 죽었다 깨나도 색영역이 넓은 디스플레이가 보여줄 수 있는 색 일부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색영역이 넓은 디스플레이가 갖고 있는 물감의 종류가 더 많다. 상위 호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OLED EVO 같은 경우에는 이 패널 구조를 바꿨습니다. 여기부터는 제 뇌피셜이에요. 지금까지 LG WOLED는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3층을 쌓아서 흰색 빛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4층 구조로 바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흰색이라도 그 안에 있는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훨씬 더 순수한 초록색, 훨씬 더 순수한 빨간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색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전에 빨주노초를 내는 그 노란색 빛을 낸다고 말씀드렸던 그 소자 있잖아요. 걔는 주황색, 노란색 빛이 제일 세고요. 빨간색이랑 초록색은 상대적으로 약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서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니까 제일 세게 나오는 요 가운데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실이 큰 거죠. 그런데 이렇게 4층 구조로 만들게 되면 컬러 필터에서 버려지는 빛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같은 전기를 줬을 때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넓은 색영역, 그리고 더 높은 밝기. 딱 LG가 말한 것들이죠. 이거 뇌피셜이긴 해도 그럴싸하지 않나요? 아쉽게도 방금 말씀드렸던 OLED EVO 패널은 비싼 모델들에만 들어갈 예정입니다. 55인치, 65인치, 77인치 세 가지 사이즈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도 LG입니다. 참고로 LG 주식 없어요. 편애하는 거 아닙니다. LG의 울트라파인 OLED 프로입니다. 32인치 4K OLED 모니터고요. OLED니까 당연히 100만 대 1 엄청나게 높은 명암비를 보여줍니다. 근데 제품 설명을 보니까 색영역이 엄청 넓더라고요. P3랑 어도비 RGB를 모두 99% 지원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게 P3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쪽을 굉장히 순수한 빨간색을 쓰고요.
어도비 RGB 같은 경우에는 P3보다도 더 순수한 초록색을 써가지고 이 두 개가 약간씩 이렇게 틀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전부 다 99%를 지원하려면 실제로 디스플레이가 낼 수 있는 색영역은 훨씬 넓어야 돼요. 근데 원래 LG의 대형 OLED 패널, 아까 말씀드렸던 한계로 색영역이 이만큼 넓지 않았어요. P3 100%도 못 채우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OLED EVO 패널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JOLED 패널을 썼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JOLED 이름에서 감 잡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일본의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지들끼리 야 우리 이러다가 다 죽겠다 해가지고 으쌰으쌰 만든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들 타겟이 중형 OLED입니다. 소형 OLED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이런 데 들어가는 작은 OLED 화면인데 여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완전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 OLED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LG가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애매하게 중형 여기를 타겟으로 잡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니터라든지 노트북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이런 정도 디스플레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잉크젯이라는 방법으로 RGB OLED를 만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WOLED는 모든 소자들이 흰색으로 빛을 내고 그 위에 컬러 필터를 씌워서 필요한 색을 빼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RGB OLED 같은 경우에는 소자들이 각각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따로 컬러 필터를 씌워서 빛을 안 깎아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면 발광이랑 전면 발광 차이 때문에 밝기 효율도 더 높고요. 더 넓은 색영역도 구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기술적이라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물론 OLED 디스플레이니까 당연히 버닌 걱정이 있겠죠. 그런데 이 버닌 문제가 얘가 전문가용 모니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엄청 비싼 TV를 사면 10년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전문가용 모니터 이게 10년 쓰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제조사가 기본적으로 보증하는 동작 시간이 있고 보증하는 동작 밝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매 결정을 할 때 이 동작 시간이랑 가격을 보고 이게 합리적이다 싶으면 구매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안 사면 되는 거니까 버닌이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LG 울트라파인 OLED 프로 추가적인 정보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니 LED TV들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특정 회사를 지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회사에서 미니 LED TV들을 내놓기 때문이고요. 미니 LE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영상에 보시면 설명이 잘 돼 있고요. 여기서는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니 LED TV는 LCD TV예요. LCD TV인데 백라이트를 굉장히 작은 LED로 박아놓은 LCD TV입니다. 이러면 뭐가 좋으냐? 로컬 디밍이라고 백라이트의 밝기를 구역별로 다르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밝은 부분의 백라이트는 밝게, 어두운 부분의 백라이트를 어둡게, 까만 부분은 아예 꺼버리고 이렇게 하면 LCD에서도 마치 OLED처럼 완전 블랙, 굉장히 높은 명암비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술은 일종의 눈속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당연히 있어요. 아무리 백라이트의 구역을 잘게 나눈다고 해도 픽셀 단위로 나누지 않는 이상 한계는 있습니다. 밝은 물체 주변에 허옇게 화면이 뜨는 부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영상을 분석해가지고 백라이트의 밝기를 바꿔줘야 되는 추가적인 단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백라이트의 밝기랑 지금 영상이 약간씩 미스매치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HDR을 수준급으로 보여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저는 미니 LED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이크로 LED입니다. 역시 지난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LED 전구를 아까 말씀드렸던 미니 LED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작게 만들어서 전구 하나하나를 서브 픽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차세대 디스플레이죠. 픽셀 하나하나가 빛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OLED랑 같이 완벽에 가까운 블랙을 구현할 수 있고요. 파란색을 내는 유기 소자의 수명이 특히 짧아가지고 항상 버닝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OLED보다는 훨씬 더 긴 소자 수명을 보장해줍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야 이거다 싶죠? 근데 아직은 우리가 살만한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지는 못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1분기부터 판매한다고 하는 110인치 더 월 마이크로 LED TV 가격이 1억 7천만 원. 아직은 확실히
미래죠. 하지만 TV 사이즈에서는 OLED, LCD랑 비교해서도 확실히 전력 소모가 적고 굉장히 높은 명암비의 화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OLED의 장점은 갖고 있으면서도 버닝 걱정도 적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고 평면 디스플레이의 끝판왕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TCL의 넥스트 페이퍼 디스플레이입니다. 얘는 사실 특수한 형태의 LCD예요. 투과 반사식이라고 하는 LCD의 한 종류인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LCD는 투과식 LCD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투과형 LCD 디스플레이의 문제 중에 하나가 굉장히 밝은 데 가면 화면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OLED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문제긴 한데 스마트폰을 들고 한낮에 햇볕 쨍쨍 내려쬐는 곳에 가서 화면을 보면 내용이 잘 안 보이시죠?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이 디스플레이에서 뿜어져서 나오는 빛인데 화면에 반사되는 태양빛이 더 강해서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빛이 묻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반사식 LCD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주변빛을 이용해서 화면을 만들게 됩니다. 액정 뒤쪽에 반사판을 만들어주고요. 요 주변빛이 반사판을 때리고 액정을 통과하면서 그 액정이 어느 정도로 통과를 할 건지 컨트롤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변빛이 밝아야 더 잘 보입니다. 나는 반사식 LCD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릴 때 썼던 그 계산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계산기의 화면이 반사식 LCD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사식 LCD의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주변빛을 반사시켜서 화면을 만드니까 완벽한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주변빛의 색온도가 변하면 당연히 이 컨텐츠의 색온도도 알아서 변하는 거죠. 반대로 반사식 LCD의 단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명확하죠. 주변빛이 없을 때는 화면이 안 보인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LCD 기술을 합친 신기술이 등장할 때입니다. 바로 투과 반사식 LCD예요. 요 투과 반사식 LCD는 뒤에 백라이트도 있고요. 반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밝을 때는 주변의 빛을 활용하고요. 어두울 때는 백라이트를 쓰고. 이게 들어보니까 끝판왕 기술 같죠?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요 기술이 굉장히 어중간해요. 밝을 때는 반사식보다 못하고요. 어두울 때는 투과식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 어중간한 디스플레이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이 제품 홈페이지를 보면 분명히 트랜스플렉티브, 투과 반사식 화면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 설명을 봐도 주변 빛에 따라서 어댑티브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조절해준다, 색온도를 조절해준다. 그리고 여기 그림 보시면 분명히 디스플레이가 어두운 데서 혼자서 빛나고 있죠. 요거는 백라이트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발표 영상이나 아마 보도자료를 뿌렸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언론 기사들에는 요거를 투과 반사식이 아니라 반사식 LCD 디스플레이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어쨌든 간에 이런 반사식이 메인이 되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자잉크 같은 그런 느낌의 화면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밝은 데서 기계를 많이 쓰신다 이런 분들에게는 재밌는 기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정보가 좀 더 공개되고 실제품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에이수스의 프로아트 포터블 모니터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해서 그런지 포터블 모니터가 잘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포터블 모니터 중에 정확한 컬러를 보여주는 모니터가 잘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는데 딱 마음에 드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에이수스에서 전문가용을 표방하는 프로아트 라인업의 제품인데요. 14인치 FHD 화면에 터치되고요. USB-C로 컴퓨터랑 연결해서 화면을 띄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뒤에 물리적으로 다이얼이 달려가지고 이게 뭐 어도비 앱이랑 연동돼서 쓰기가 편하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써봐야 알 것 같고 진짜 중요한 건 컬러죠. 스펙에 보면 sRGB 100%를 얘기하고 있는데 프리셋에 P3를 선택할 수 있는 프리셋이 있는 걸 보면 sRGB 100%보다는 색영역이 조금 더 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P3 100% 할 만큼 넓은 게 아니니까 sRGB 100%라고 표기를 해놓은 거겠죠. 어쨌든 여기서 프리셋으로 sRGB를 딱 맞추면 정확한 sRGB 컬러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색영역이 좀 더 넓은 컨텐츠를 보거나 할 때는 P3 프리셋 같은 걸 이용했을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더 넓은 색영역을 보여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요게 공장 색표정을 거쳐서 델타 E 컬러 정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요게 작을수록 좋습니다. 요게 2 미만이라는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믿을만 한 걸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게이밍 모니터예요. 델 에일리언에어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AW2521H 모델인데요. 요거는 지금 바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게이밍 모니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무늬만 게이밍 모니터인 제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정말로 빡겜러를 위한 제대로 된 게이밍 모니터예요. 화면 크기는 25인치, 에게 25인치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화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빡겜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뭐 0.1초를 다투는 그런 게임들에서는 화면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화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당연히 안 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24인치에서 25인치 이 정도 크기가 빡겜하는 게이밍 모니터로서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상도는 FHD인데 주사율이 360Hz예요. 거기다가 짭싱크 말고 찐싱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약간의 플러스 요인. 사실 여기서 제일 재밌는 건 시스템의 레이턴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게임을 켠 다음에 모니터에 마우스를 꽂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마우스를 꼽고요.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모니터가 이 마우스 신호를 받아서 마우스 신호가 들어왔던 시간을 딱 하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우스 신호를 컴퓨터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컴퓨터 쪽으로 가서 컴퓨터가 마우스 입력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게임 화면을 그려서 모니터로 보낼 때까지 시간 그리고 모니터 자체에서 발생하는 레이턴시 요거를 합쳐가지고 시스템 레이턴시를 측정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이제 컴퓨터를 새 걸로 바꿨다던가 아니면 극한의 오버클럭을 땡긴다던가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 프레임 보면서 흐뭇해 하셨잖아요. 이제는 볼 게 하나 더 늘어났죠. 이게 아마 거의 엔드 컨텐츠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정말로 게이밍 모니터라는 이름에 딱 걸맞는 모니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CES 2021 블루의 픽 7가지 제품 살펴봤고요.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픽은 어떤 제품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제품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컬러스케일이었습니다.